8장 돈벌이 열매 블루베리.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돈벌이 농사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아끼고 조금 쓰며 산다고 해도 화폐 경제 한가운데 있어 꼭 있어야 할 돈마저 없이 살 수는 없다. 하도 못해 우표 한 장이라도 돈이 없으면 무슨 수로 사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 85%를 밭에서 거둔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휘발유 말고 땔감은 모두 스스로 만든다. 하지만 예비 부품을 살 때, 정비, 보수에, 그리고 쇠붙이 농기구를 살 때는 돈이 필요하다. 임대료나 지방세도 돈으로 낸다. 옷을 지어 입을 때도 있지만 중고품 가게나 벼룩시장에서 사입기도 한다. 몇 번은 새 옷을 사기도 한다. 우리는 알코올, 담배, 카페인 같은 습관성 약물을 먹지도 사지도 않는다. 우리는 인쇄와 강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사회과학연구소에 기부하고 거기서 보내주는 책자를 읽고 우표, 문구류도 거기 걸 쓴다. 여행할 때 드는 돈은 강연을 부탁한 쪽에서 낸다. 돈 신용사회에 살기 때문에 해마다 얼마쯤 돈이 필요하다. 있어야 할 돈을 미리미리 계산해 낼 수 있다면 외상으로 물건을 사지 않는다. 이자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늘 지킬 수 있다. 처음에 버몬트에 갔을 때는 숲에서 돈도 벌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통나무, 뗄나무, 기둥과 푯말, 집에 두고 기르는 풀, 펄프, 목재들이 돈이 될 것으로 믿었다. 버몬트에서 첫 해를 보내면서 가장 쉽게 돈을 넣는 방법이 단풍 시럽을 만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시럽 가운데 꽤 많은 양을 단풍 설탕을 만드는 데 썼다. 우리는 단풍 시럽과 단풍 설탕으로 두고두고 돈을 얻었다. 처음 메인의 천평남지단 넓은 땅에는 사탕 단풍 나무를 다 헤아려 보았자 연함은 그루도 안 된다. 처음 몇 해 동안 상추,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완두콩 여러 채소들을 내다 팔면서 돈벌이가 되는 것으로 베리가 알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메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던 버몬트 지역에서는 블루베리와 월귤 나무가 흔하게 자랐다. 그때 우리는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면 어떨지 이웃과 함께 자주 의논했다. 서리에 잘 견딜 만한 것들로 고르고 또 골라서 2년생 잡종 블루베리 나무모를 시험삼아 100그루가 채 안되게 심어보았다. 블루베리를 심고 나니 서너 해 뒤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블루베리 열매가 주릉주릉 매달리기 시작했던 1952년, 아쉽게도 버몬트를 떠났다. 버몬트 실험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블루베리는 추위를 잘 견디는 나무여서 영하 7도의 겨울날에도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리 잡은 행코크 지역은 메인의 블루베리 마을 가운데 한 군데였다. 행코크 농장에서는 어른당 군데군데에서 야생 블루베리가 자라났다. 이 밭에 한 해 걸러 한 번씩 불을 넣었다. 불을 놓은 뒤 한 해 걸러 그 다음 해가 되면 야생 베리가 열매를 잘 맺기 때문이다. 벨리 농사는 이 지방에서 손에 꼽는 돈벌이 농사였다. 행코크 지역 농업 공무원들은 해마다 야생 베리를 기르는 농부들에게 편지를 몇 통씩 보냈다. 물 주는 방법, 살충제 뿌리는 방법과 같이 필요한 정보를 담은 편지였다. 우리는 메인에 첫 발을 들여놨을 때 행코크 농업 공무원을 찾아가서 메인에서 돈벌이 농사로 잡종 블루베리를 기르는 것이 괜찮은 일인지 자문을 구했다. 그 사람은 긴 말이 필요 없다는 듯이 딱 잘라 한마디로 대답했다. 그거 심어봤자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추운 버몬트에서 블루베리를 키워보았으니 메인에서도 잘 키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먼저 밭에 몇 그루를 심어본 뒤에 모래 섞인 좋은 땅 300평에 블루베리를 심었다. 블루베리 밭은 연못이 될 곳 동쪽에 있었고 남쪽과 서쪽으로는 비탈진 땅이었다. 오랫동안 밭을 갈거나 곡식을 길렀던 흔적이 없었다. 지름이 30cm나 되는 흰 자작나무와 가뭄비 나무가 여러 그루 서 있었다. 한창 우거져가는 그 숲 사방 30m 가까이 나무를 베어냈다. 나무란 나무, 덤불이란 덤불은 땅거죽에서 모조리 베어냈다. 덤불은 수레에 실어 가까이 흐르는 실개천 엿 구덩이에 쌓아놓았다.
베어낸 나무는 뗄나무로 날랐다. 가을에 가뭄비나무 톱밥을 땅에 골고루 깔고 그 위에 숲을 정리하면서 모아두었던 마른 풀들을 두툼하게 덮어주었다. 우리는 쟁기로 땅을 갈거나 삽으로 구덩이를 팔거나 땅을 갈아엎지 않았다. 그루터기를 한 그루도 뽑지 않았다. 그루터기는 피해가면서 블루베리를 심었다. 관로 속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처음에 블루베리 밭은 나무 뿌리 투성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쉼없이 땅을 덮어주고 잡초를 뽑아내면서 나무 뿌리는 점점 썩어가면서 땅을 기름지게 했다. 연암은 해가 지나자 그 땅에서 그루터기와 뿌리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참 긴 시간을 보면서 농사를 짓네요. 봄에 가로 세로 180cm씩 사이를 떼어 말뚝을 박고 큰 구덩이를 판 다음에 2년생 블루베리 228그루를 심었다. 구덩이에 뿌리를 넣고 그 덕을 채운 다음 꽉꽉 밟아 다졌다. 그러면 조금도 주지 않았다. 잡종 블루베리는 일찍 거두는 것부터 늦게 거두는 것, 작은 것부터 큰 것, 추위를 잘 견디는 것부터 그렇지 못한 것까지 그 종류가 55가지가 넘는다. 우리는 그 가운데 12종류를 골라 몇 그루씩 심었다. 채소를 거두는 일은 대개 7월 말로 끝나곤 했으나 블루베리를 심으면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거두는 일은 이어졌다. 결국 잡종 블루베리를 해마다 얼마나 거두었는지 꼽아보니 1957년에는 5리터, 1958년에는 60리터, 1960년에는 110리터를 거두었다. 블루베리 농사를 7회쯤 지으니 드디어 내다 팔 수 있게 되었다. 그 뒤에 거두는 양이 꾸준히 늘어 1965년에는 590리터, 1970년에는 930리터, 1971년에는 1170리터를 거두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거둔 해는 1971년이었다. 그 뒤로는 줄곧 720리터 안팎을 거두고 있다. 우리는 블루베리 나무에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꼼꼼하게 가지를 치고 땅을 기름지게 한다. 처음에는 블루베리를 사방으로 180cm씩 사이를 두고 심었다. 나중에 사이를 더 떼는 게 낫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사방 210cm씩 떼고 심었다. 하지만 앞으로 블루베리를 심을 때는 240cm씩 떼어서 심기 바란다. 우리가 심은 블루베리는 이미 크게 자라서 180cm를 넘지 않게 하려면 가지를 무척 많이 쳐내야 한다. 과일나무들이 흔히 그렇듯이 잡종 블루베리도 한 번 심으면 적어도 20해에서 25해 동안 그 자리에 있다. 심고 나서 2해가 지나면 마음대로 자리를 옮길 수 없다. 아예 뽑아내고 그 자리에 다른 걸 심을 수는 있어도 자리를 바꿀 수는 없다. 2년생 블루베리를 새로 심으면 적어도 너댓 해는 자라야 먹을 만한 블루베리를 거둘 수 있다. 블루베리 나무는 말뚝 높이인 210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새들이 블루베리를 쪼아 먹지 못하도록 히말리아시다 말뚝에 철사를 두르고 중고 나일론 어망을 덮어 놓는다. 나무마다 굵은 줄기를 17줄기만 키우고 여기서 뻗어난 격가지에 베리가 달리게 한다. 격가지 17개 가운데 2-3개는 한 해 전에 새로 돋은 가지고 서너 개는 더 오래전에 자라난 줄기다. 이런 식으로 키우면 새 해마다 가지들이 새 가지로 탈바꿈한다. 질 좋은 베리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열매는 2해 묵은 가지에서 열린다. 꾸준히 새 가지로 바꾸는 방법은 한 해 걸러 한 번씩 불을 놓는 방법만큼 좋았다.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하나 더 있다. 우리가 기르는 잡종 블루베리는 마녀의 빗자루라는 기생식물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전나무와 블루베리에 한 해씩 걸러 마녀의 빗자루가 번진다. 마녀의 빗자루는 뿌리에서 자라기도 하고 가장 높은 가지 끝에서 자라기도 한다. 아무튼 마녀의 빗자루가 눈에 띌 때마다 여린 밤색 장가지를 베어내야 한다. 블루베리 농사를 처음 지을 때는 봄에 가지치기 할 때와 거두는 철 끝 무렵에 거름을 주었다. 그런데 거두는 시기가 끝날 무렵에 거름을 주니 블루베리가 새로 자라나기 시작하고 한겨울 추위 속에서 얼어 죽는 일이 생겼다. 나중에는 봄에만 거름을 주었다. 가지치기는 늦겨울이나 눈이 트기 시작하기 전 봄에 좋은 날을 골라서 한다. 가지치기를 하고 나서 거름을 잔뜩 주면 베리 알도 굵어지고 주렁주렁 열린다. 이렇게 해마다 블루베리를 잔뜩 거둔다. 가지치기를 마치고 거름을 준다. 가지를 줄 때는 콩가루가 섞인 거름을 나무 한 그루마다 500g 가까이 준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콩가루가 비쌀 때는 목화씨, 아마씨를 넣고 마지못해 옥수수 가루를 섞기도 한다. 또 인사나무고 화강암 가루를 콩과 같은 분량으로 섞어준다. 이 가루들을 뿌린 다음에 나무 크기의 생김새에 따라 나무마다 3.5kg에서 7kg까지 거름을 준다. 마지막으로 톱밥을 뿌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마른 풀과 집단을 덮는다. 덮개에 잡초가 자라거나 덮개가 바람에 날려 시덥지 않아지면 다시 깔아준다. 블루베리는 모래 섞인 양토나 자갈 섞인 흙을 좋아한다. 흙은 조금 산성인 것이 좋다. 우리는 땅이 산성을 잃지 않도록 블루베리에 석회와 재를 조금도 주지 않는다. 나무에 주는 그릇마다 토단도 넉넉하게 들어있다. 군데군데 토단 높이 있는 미시간에서 토단 늪을 뒤덮고 있는 블루베리 밭을 본 적이 있다. 자라난 지 10년은 지난 듯 보이는 블루베리 나무들이 아주 튼실했다. 베리는 누가 따지? 우리가 익은 것을 잘 골라내므로 대개 우리끼리 딴다. 베리는 너무 일찍 따면 신맛이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눌 몫을 정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 따기도 한다. 한 사람이 베리 4리터를 따면 1리터를 가져갈 수 있다. 풋내기들은 알이 굵은 것들만 따 모으고 장 것들은 가지에 내버려 둔다. 또 일하면서 베리를 얼마나 먹어치우는지 모른다. 베리를 사러 온 어느 아주머니가 물었다. 내가 따서 더 싸게 가져가면 안 되나요? 안 되지요. 헬렌이 말했다. 보나마나 베리를 많이 따먹을 테니 값을 비싸게 쳐야죠. 베리 따는 일은 쉽고도 재미있다. 둘레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개구리들이 개굴거린다. 바람이 겨드랑이를 스치고 햇살이 눈부시다. 참 즐겁다. 베리가 많이 열렸을 때는 갈로 속에 베리가 익어서 주렁주렁 달려 있을 때는 수다 떨 시간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베리가 많이 열렸을 때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9리터에서 11리터를 딸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빨리빨리 따지는 못한다. 블루베리 농사는 괜찮은 돈벌이 농사다. 줄기에서 익은 다음 익자마자 서둘러 따야 하는 나무 딸기와는 달리 좀 두었다 따도 된다. 서늘한 저장실로 가져가면 며칠이고 몇 주고 싱싱한 채로 있어서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다. 짓무르거나 물렁거리거나 향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 딸기나 나무 딸기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구나 잘 익은 블루베리를 좋아한다. 메인에 산지 오래된 이웃 친구들도 처음에는 야생 블루베리 따르면 멀었군, 맛이 없어 하면서 우리가 거둔 블루베리를 맛보고 빈정거리더니 우리가 갖다 준 몇 상자를 먹어보고 나서 지금은 제 발로 찾아와서 사가게 되었다. 동물들도 블루베리를 좋아한다. 사슴과 너구리,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갖가지 새들까지, 심지어 먹보 큰 새 바다 갈매기까지 블루베리를 좋아한다. 우리는 블루베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 뒤로 한 번도 블루베리 농사를 망친 적이 없다. 날씨에 따라 많이 거두는 해가 있고 적게 거두는 해가 있을 뿐이다. 해마다 시장에 내다 팔 돈뿌리 열매를 넉넉하게 거둔다.